최근에 역배열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패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궁금한 점을 올려주셨는데요. 열정만 가득한 초보 주린입니다. 이것만 무식하게 반복하라는 영상을 보면서 윙이푸드가 차트가 비슷하지 않나 여쭈어 봅니다. 윙이푸드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를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다르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입니다. 자, 역배열에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기법은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현재 주가의 위쪽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윙이푸드 차트는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쪽에 있고요.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그 아래쪽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배열이 되어 있죠.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다른 종목이었고요. 역배열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정배열에서 매매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역배열에서 매매를 할 때는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서 눌림에서 매수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왜냐하면은 역배열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종목의 주가는 하락 추세의 종목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락 추세라는 것은 고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움직이는 추세를 하락 추세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눌림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로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정배열 상태의 종목은 상승 추세의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상승 추세라는 것은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움직이는 추세를 상승 추세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게 되면은 역배열과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윙이푸드를 보게 되면은 요 구간 있죠. 주가가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움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점을 돌파하고 눌림에서 매수하게 되면은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 눌림에서 매수를 할 때는 이 피보나치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만들어진 캔들 패턴을 보고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었었는데요. 다음날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죠. 하지만 역배열 구간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매매할 때는 눌림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가가 많이 빠진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일정한 구간에서 횡보를 할 때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단기, 중기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고요. 이 수렴된 상태에서 61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목표치는 이 초록색이죠. 121선을 목표치로 들고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121선을 강하게 대량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할 때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패턴이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패턴이고요. 윙이푸드의 이 자리는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다르고요.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런 강한 상승 이후에 일정한 박스권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였던 겁니다. 이 박스권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이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이 강한 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5일선 돌파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던 자리가 이런 자리였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정배열에서 매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눌림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특히 이날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제가 공개방송에서 갭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이던 주가가 박스권을 시가 갭으로 돌파할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장 초반에 3분봉 패턴 매매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3분봉이 음봉이 나왔을 때 그 음봉의 시가를 강하게 돌파할 때 이 시가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날 윙이푸드의 분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3분봉이 음봉이 나왔고요. 이제 매수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캔들에서 이 시가를 돌파하게 되면 매수를 해야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실제적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시가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음 캔들에 급등이 나오면서 캔들 3개 만에 11%가 넘어가는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날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몇 종목 더 보여드릴까요? 이 신성 ST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역사적 신고가 자리, 상장 첫날 고점 자리를 이날 시가 갭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고점이나 60거래일 기준 신고가 또는 역사적 신고가 이런 자리들을 시가 갭으로 돌파를 할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고요. 실제적으로 이날 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첫 3분봉이 음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 하락이 나왔다가 이 시가를 돌파하면서부터 시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시가 돌파 이후에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움직이다가 이날 장중에 거의 상한가를 찍었던 거고요.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도 보게 되면은 이 앞전에 전고점 자리가 있죠. 이 전고점 자리를 이날 시가 갭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시가가 고점을 돌파해서 시작을 할 때는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첫 3분봉이 음봉이 나왔었고요. 다음 캔들에서 시가를 돌파하면서 그때부터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죠. 이렇게 정배열에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역배열과 다르고요. 역배열에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A스토리가 이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바로 똑같은 패턴이 만들어진 겁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죠. 그러다가 요 구간부터는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서 일정한 구간에서 횡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기, 중기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했죠. 이 수렴된 상태에서 61선 돌파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단점을 말씀드렸죠. 거래대금이 너무 작은 종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날 거래대금이 2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같이 매매를 할 수는 없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배열 상태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혼자서 공부를 하고서 찾으셔야 됩니다.